네, 일명 알바라고 불리는 단시간 일자리.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뛰어들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실태, 원인,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윤희만 센터장 그리고 김현탁 위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최근에 JTB 뉴스에서 이 알바생의 문제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근희 씨가 이곳에서 하루 7시간씩 한 달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돈은 시간당 5,000원. 최저임금인 6,470원에 한참 모자랍니다. 뒤늦게 사장에게 체불임금과 주유수당 50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냐. 뭐 내가 네 일하는 CCTV 다 돌려봤다. 내가 네 통장 압류할 거다라고 협박도 하시고. 편의점 업주는 이 씨가 계약서에 시급 5천 원을 받기로 서명했으며 단지 타일러스일 뿐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최저임금에 유예되니까 불러. 야, 네가 계약서를 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네가 쌓이는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다룬 내용이었는데 마침 이 아르바이트생 한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느냐라고 여쭈었는데요. 물었는데 못 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12%였습니다. 받고 있다 88%였고요. 예. 야간, 휴일 근로, 연장 근로 할 때는 가산 수당 50%를 더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다는 응답은 16%,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업종별로 얼마나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오락업은 최저임금 6,470원보다 조금 높았고요. 제과점, 또 카페, 편의점 순인데 편의점이 상당히 좀 더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그 좋은 알바 찾기 탐사단이라고 해서 여기 오늘 출연해 주신 윤희만 센터장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그런 팀을 꾸려서 조사를 하는 게 맞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최저임금 먼저 얘기해 보죠.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12%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뉴스에서도 최저임금 못 받아서 그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12%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비율이 많다, 적다. 물론 이제 그 법은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하기 때문에 그에 뭐 비춰보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요. 어떻게 보시면 개선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조사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조사의 내용에 보면 주유수당을 못 받는다는 사람이 거의 한 50% 정도가 못 받습니다. 예. 근데 최저임금에는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사람 80%인데 주유수당을 못 받는다는 사람이 50%이기 때문에 예. 좀 안 맞는 거죠. 자세히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주유수당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어떤 의미인지. 예, 이 주유수당은 15시간 이상 일주일에 예. 15시간 이상 일하면 예. 하루치의 임금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20시간 일을 했다면 예. 그 20시간을 5로 나눈 하루치 임금을 4시간으로 잡아서 4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는 거죠. 예. 네, 그게 주유수당입니다. 예. 이어서 해주시죠. 예. 이번 조사에서 저희가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이 88%까지 나와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는 판단을 했는데 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 알바생들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못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알바생들이 자기가 일한 시간에다가 시급을 곱해서
그걸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20시간 일을 했다면 시급이 최저임금 6,470원이면 12만 9,400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일해서 최저임금 받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예. 실제로 이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일을 하지 않고도 받는 임금 이걸 포함해야만이 예.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경우 일주일에 20시간 일한 경우는 20시간 일한 것에다가 최저임금 6,470원에다가 바로 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서 15만 5,280원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근데 이번 조사에서 알바생들이 바로 이 부분을 모르고 해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실제로는 최저임 그렇게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받은 경우가 더 있을 텐데 잘 몰라서 나는 그렇습니다.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예, 잘못 알고 있는 잘 경우가 오인하고 많은 있는 경우가 거죠.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최저임금 12% 정도 어쨌든 그 정도 비율이 못 받고 있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좀 부합합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잘 와닿지 않는 퍼센테이지라고. 예, 훨씬 더 높다고 느끼는군요. 네, 그렇죠. 예. 제가 당장 이렇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어떤 뭐 노동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 대부분이 정말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다. 예. 이런 것이 상담의 주된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뭐 이 설령 12%라 할지라도 그 12%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뭐 6,470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6,000원, 뭐 6,300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확연히 떨어져서 5,000원, 뭐 4,000원, 심한 경우에는 2, 3,000원대까지 떨어지는 예. 경우들이 있어서 예. 저는 뭔가 이 수치로 나온 12%가 아니라 80%가 뭐 이런 근로기준법을 최저임금법을 잘 지킨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망 밖에 있는 법 밖에서 이제 노동하고 있는 그런 알바 노동자들의 현실에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망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밖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예. 노동자들이겠죠, 알바 노동자. 예. 조금 전에 그 뉴스에서 나왔던 화면 보면 네. 계약서 썼는데 네. 이제 와서 그렇게 주장한다. 이제 그렇게 어떤 예. 그 사업주가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경우가 꽤 있을 법하기도 해요. 많습니다. 보면. 사실 예. 많고요. 앞에서 나왔지만은 일단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최저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이 근로기준법 이하로 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방금 5천 얼마로 이렇게 했던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그 알바 사장님께서는 아마 고용노동부 가면 100%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되시겠죠. 예. 그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상당히 그 인식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고 다들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지요? 일단 저희 방금 영상 보신 그 기자회견이 저희 알바노조에서 진행했던 기자회견인데요. 그 사업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낮 시간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5,000원을 받고요. 저녁 시간에 야간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뭐 고생한다라고 해서 6,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이 6,470원인 것을 지금 그 전 국민 모두가 거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왜 그렇게 그거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나는 주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알바 노동자들을 뭔가 이제 정당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보지 않고 뭔가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는 그런 태도들이 문제가 있고, 사실 여기 이 실태조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알바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대부분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사실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들에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사업장에 관한 뭐 근로감독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 알면서도 나가서 실시하지 않는 이런 뭔가 실태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른바 알바생도 뭐 그렇게 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거부를 해야죠. 그러나 예. 실질적으로 이제 가불관계, 우리가 말하는 약자적인 위치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일자리를 내가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앞서 이제 왜 안 지켜지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단속이 안 되는 거죠. 단속? 법이 있는데 그 법이라는 것이 사업주들에게 이게 법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임금 체불하고 최저임금 위반은 좀 다릅니다. 임금 체불은 체불된 임금을 주면 돼요. 그런데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감독 그 감독관 업무 지침에 보면은 14일 안에 이제 시정 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이게 안 되면 범죄 행위로 인식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범죄 행위예요. 최저임금 위반은 예.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솜방망이 쳐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동안 많이 위반해 온 겁니다. 그 조금 전에 뭐 주휴수당 말씀도 하셨지만 그 좀 자료에도 나왔듯이 이른바 가산수당, 뭐 네. 연장 근로를 한다든지 휴일에 일을 한다든지 야간에 일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수당은 거의 좀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그러니까 기본 시급의 1.5배를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안 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 알바 청소년들은 가급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에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예. 그렇게 해야만이 연장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련된 건데요. 예. 알바생을 이제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은 건데요. 작성했다는 응답은 47%였고요. 근데 작성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받았다는 응답은 49%.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나 됐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걸 서류, 이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받았다는 응답 38%, 받지 못했다는 경우 16%였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죠. 근로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예.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예. 교부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앞서 보신 것처럼 여전히 많은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지금도 쓰고 있지 않죠. 예. 현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당연히 느끼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좀, 심지어는 이렇게 이 알바 구인 광고를 할 때 뭐 다 적어 놓은 내용과 근로계약서를 막상 쓰려고 봤더니 다른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최저임금을 준다고 했다가 뭐 5,500원에 일을 시킨다던가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오히려 담아놓고 이제 알바 노동자들한테 반협박 같은 것들을 갑질을 흔히 하는 예.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계약을 너도 동의하에 진행을 했으니 예. 뭔가 이것을 너도 지켜야 된다. 예. 근데 하지만 이렇게 많이들 간과하시는 것이 아까 영상 자료에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계약서 상에 어떤 이 명시된 내용이더라도 뭔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미달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라서 예. 근로기준법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기에 보면 구두로 통보했다는 응답 또한 40몇 %로 나오는데요. 네. 그것도 말로만 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상담 중에 대부분이 구두로 했을 경우에 예. 왜냐하면 구두로 하게 되면요.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임금을 예를 들자면 뭐 10,000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그 듣는 알바생은 12,000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막상 나중에 임금 정산할 때 그렇게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8시간 일했느니 7시간 일했느니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이런 예. 것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다툼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필요합니다. 잠깐 한번 제가 근로계약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근로계약서 내용에 어떻게 돼 있는지요? 예, 잠깐 보여드리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알바생들은 정확히 법적으로 알바생이라는 표현 없고요. 대부분의 알바생은 비간제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근무 장소를 명확히 명시하고 업무 내용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계산대에서 이렇게 계산원으로 일하는 걸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예. 카페에서 일하면 홀 서빙. 근데 이분이 뭐 이제 화장실 청소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업무 예. 내용이 홀 서빙이면 예. 근로 시간, 휴일, 언제 쉬는지, 임금은 얼마인지, 특히 이 부분 시간급과 월급을 정확히 같이 써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각종 수당들, 그다음에 휴가, 그다음에 4대 보험. 심지어 우리 알바생들 같은 경우는
그 4대 보험을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주분이. 예. 그래서 이렇게 보험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교부해서 이거를 한 분은 사장이 갖고 한 분은 그 직원에게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써도 안 지키면 그것도 사실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안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굉장히 근로계약서에 지금 방금 윤희만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런 것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썼다라고 할지라도 뭔가 임금과 뭐 일하는 시간 정도는 썼는데 4대 보험의 뭐 여부, 뭐 휴가의 여부, 휴일의 여부 이런 것들을 거의 적지 않는 것이 예. 현실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악용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사업장에서 알바 노동을 하다가 일어난 뭐 실수들, 뭐 혹은 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식당에서 서빙을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지각을 한 5분 했는데 그런 잘못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각 5분만 해도 뭐 임금에 너 10,000원을 까버리겠다던가, 예. 뭐 겹치 하나 깰 때마다 너 10,000원 1시간치 더 일을 해야 된다라던가, 예.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이 일을 하게 되시는 알바 노동자들은 확인하시고 예. 일을 하셨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알바생들한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또 근로계약서에 작성 내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꽤 많은 모양이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정작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적지 빠지고. 않고, 예. 뭐냐 그렇게 악용해서 뭔가 갑질하는 수단으로 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이거 어떤 것들이 좀 경우냐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온 내용 이런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쓰긴 합니다. 근데 자 썼으니까 사인해요. 예. 이렇게 사인해서 가져가 버려요. 예. 사인만 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예. 근로계약서라는 게 잘 모르는 우리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분들은 예. 사인하고 가져가요. 그러면 예.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일단 근로계약서를 사장과 같이 쓰면서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서는 꼭 쓰는 것이 좋고, 제가 이제 그 청소노동인권 교육을 나가면 그럽니다. 우리 학생분들에게 이제는 근로계약서 정도는 당당하게 요구를 예. 해야 한다. 예. 그것들이 본인이 또 노력이 있어야만이 예. 앞으로 좀 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우리 청소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요구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의 어찌 보면 인권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예. 언어폭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을 하면서 고용주, 사업주한테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비율이 3.7%였습니다. 그런데 손님한테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비율이 11%,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 다음 내용 볼까요?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CCTV로 감시당하고 있느냐, 19%가 그렇다고 봤습니다. 예,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언어폭력,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거 보니까 오히려 사업주보다 손님한테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 이렇게 알바를 하다 보면 그것이 사업주건 뭐 손님이건 이 되게 알바하시는 분들을 되게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저는 이것이 표현에서도 사실 드러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알바생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잖아요. 예, 예. 알바생이라는 거, 알바에서 마지막에 붙는 생이라는 것은 학생이라는 예, 말인데, 예. 뭔가 학생이 뭔가 용돈벌이로 잠깐 그냥 예. 이 거쳐가는 어떤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알바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 예. 알바생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요즘에 알바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 뭐 한 30, 40대에 이제 다시 재취업하시는 뭐 주부 사원분들이나 뭐 아니면 이제 정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그래서 단지 학생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바도 노동자로서, 한 개인의 노동자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대우하는, 뭐 그렇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알바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CCTV로 감시하고 있다는 비율도 당하고 있다는 비율도 19% 정도 네,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CCTV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그 매장에서 이제 어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CCTV를 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조사하면서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이제 CCTV를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사업주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어디 있던 간에. 그러면 매장의 알바생이 잠깐만 뭐 다른 걸 하고 있으면 바로 그 CCTV를 보고 전화를 한답니다. 예. 아니 우리 왜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예. 정말 실시간 감시가 되는 거죠. 예. 이 CCTV와 관련해서는 어떤 근로기준법상의 제약 조건 없지만 최근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그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인권 교육 의무 이수를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CCTV뿐만 아니라 좀 전에 이제 폭행 관련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에서 가장 심하게 가장 심각하게 다룬 것이 사업주의 폭행입니다. 예. 이 폭행에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이 있고 형법상의 폭행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형법상의 폭행은 일반 그냥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싸웠을 때 예.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근데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은 이걸 위반한 자 사업주가 폭행을 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 근로기준법상의 최대의 가장 큰 벌칙이죠. 그리고 형법은 오히려 낮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주가 그 직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에 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다면 저희가 아마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켰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잠깐 아셨으면 좋겠는 게 폭행을 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근로감독관이 이것을 형법으로 갈지 노동법으로 갈지를 할 때 가급적이면 노동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좀 핵심적인 거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제기된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꽤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돼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는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해서 이제 그렇다는 문제는 얘기하셨는데 단속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 외에 어떤 그 조치들이 사회에서 행해져야 되는가 그 부분만 듣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예, 죄송합니다. 그 성희롱 문제 또한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희롱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법적인 단속과 함께 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생존 임금입니다. 우리가 말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은 법으로만 정해져 있지 대부분 그 이상으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사업주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 근로기준법은 너무나도 당연한 법이다라는 그런 일단 좀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인식들을 하시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좀 시급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 방송을 뭐 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사업주의 폭행은 당하고 있지 않은지, 성희롱은 당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탁 위원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알바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또한 노동자다. 그런 것을 좀 확실히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뭔가 특히나 알바 노동자들은 물론 모든 알바 노동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알바하는 것이 정말 생존의 일인 나의 어떤 유일무이한 어떤 이렇게 돈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꼭 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사장도 힘들지만 줘야 되는 돈은 다 주고 뭔가 이제 내가 스트레스 받았지만 뭐 카페 가서 화풀이하지 않는 편의점 가서 카드 던지면서 화풀이하지 않는 이런 좀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이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사신단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